애타게 보고 싶어요 해본 적이 있나? 네. 보통 있지 않나? 택배 아저씨 오늘 오셔야 되는데. 시간대가 너무 길어. 12시에서부터 17시 사이에 온대. 5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 3위인곡 미인이라고 하면은 미인 여기에서는 임금을 뜻하고요. 생각합니다. 곡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방에 유배가 있으면서 임금님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도대체 임금님이 어떤 존재였었길래 살펴보시죠. 이 작품은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가 전남 창평에서 있으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게 중요하죠. 임금을 그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별한 님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에 의탁해서 읊은 연군 가사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네. 이별한 님을 그리워하는 여인, 얘가 이 시의 시적 화자겠죠. 연군 가사다. 임금님 사랑해요. 가사다. 계절에 따른 변화와 요 말도 중요할 거예요. 왜냐? 이 시는 서사, 본사, 결사 나눠져 있는데 본사 부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정리가 될 거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될 겁니다. 생활의 변화를 그리며 그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적 화자의 슬픔과 연군의 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양한 표현, 요게 또 포인트.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이 시절의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써놓은 것 치고는 한자어보다 우리말이 훨씬 많아. 가사작품의 대표입니다. 송미인곡과 더불어 전후미인곡이라고 하고요. 작가 소개 패스. 밑에 나와 있는 거 이제 확인하죠. 양반가사고 서정가사입니다. 양반이 써서가 아니라 양반의 기본적인 가치에 담아서 유교적 충의 사상을 담고 있구나. 서정가사는 개인의 정서를 풀어냅니다 얘기고요. 서정적입니다. 연모예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난 살아서는 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애상적이다. 님을 향한 그리움이고요.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옆에다가 괄호해놓고 단어 하나만 더 씁시다.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지정. 밑에 나와 있는 줄거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본사 부분이 더 중요하고 미리 갈게요. 봄에는 매화를 선물로 보내주고 여름에는 옷을 지어서 보내주고 가을에는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옆에다가 미리 써놓을까요? 청광, 맑은 빛, 괄호 열고 맑은 빛 누구? 달빛 얘네들을 보내줄 거다. 겨울에는 님을 대한 그리움, 외로움이 있고요. 겨울에도 하나 또 보내줄 거예요.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양춘, 봄빛을 보내줄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선물을 보내줄 거다. 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옆에다가 괄호해놓고 죽어도 그리워할 거예요. 특징 부분은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첫 번째, 여성을 화자로 설정했다. 연군의 정을 절실하게 표현합니다. 수염난 아저씨가 임금님 사랑해요 이런 것보다는 아리따운 여인이 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이게 조금 더 보편적이란 얘기인 거지. 잘 먹힐 거예요. 뛰어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 말 중요해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밑에다가 또 추가로 써놓을게요. 본사 부분에서 중간 부분에서 나올 건데 이런 식의 구성을 시간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추보식 구성이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미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서는 임금이라고 나올 거고 남성 시인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쓴 시를 본 적 있는가? 요거 말고 이어서 써질 3위인곡의 2편인 소미인곡 얘도 그렇게 확인이 될 거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사 부분에 나오면은 옆에 본문이 있고요. 옆에 해석된 부분들이 있죠. 해석된 부분만 쭉 읽어보시는데 딱 2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할게요. 이 몸이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처음이니까 한 번만 할게요.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연분이며 한알모를 이리던가. 위에다가 써야 되겠네요. 아, 이거 글의 종류 뭐였었지? 가사. 가사는 기본적으로 사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사음보인데 하고 싶은 말 끝날 때까지 계속하면 되죠.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사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다. 이 몸이 삼기실제, 이 몸, 내가 삼기실제, 태어날 때, 화자가 태어날 때, 님을 따라서 삼기시니, 내가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님을 따라서 태어났지. 바로 님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님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연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평생 연분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우리의 운명은 하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서리법 쓰여져 있죠. 우리의 운명은 하늘이 만들어준 거죠. 그냥 하늘이 만들어준 연분, 천생연분 정도. 앞에 말이 빠져 있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나 하나, 나는 오직 젊어 있었고 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셨었지. 우리 옛날에 사이 엄청 좋았었어요. 나 하나 젊어 있고 세로로 두 줄, 님 하나 날 괴시니.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생겨져 있죠. 대꾸.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가 전혀 없었다. 옛날에 님의 사랑을 받을 땐 내가 제일 행복한 여인이었었지. 아, 과거에는 어땠어요? 나 엄청 사랑받고 행복했었어요.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 그 당시에 누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아니요, 저는 다른 소원 없어요. 님과 함께 같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평생에 원하여대, 내 평생의 한 소원, 한대 내자, 함께 지내자 하였었더니 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앞부분 요 말이 또 빠져 있죠. 현재는, 과거에는 참 젊고 예뻤었는데 현재에는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말이 빠져 있죠.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행복했는데요. 현재에는 지금 어떻게? 님과 이별한 상태, 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처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왜 님과 헤어졌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엊그제 과거에는 님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라 있었는데, 광한전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달의 선녀인 항아가 산다는 누가, 여기에선 임금이 사는 대궐을 뜻합니다. 1번 신선세계에 대한 반영이 나타나 있으니까 아, 이 시에 나타난 화자는 원래 광안전에 있던 여자였었구나, 선녀였었구나. 님은 모시는 대상이었죠. 2번 광한전은 지금 뭐라고요?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 엊그제는 님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랐었는데, 과거에는 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더디 그 사이에 어찌하야 하계로 내려오니. 천상계에 있었던 여인이 지상계로 내려옵니다. 이러한 모티브를 뭐라고 그래요? 적강 모티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상에 있던 사람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적강 모티프.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로 내려오니. 괄호 열고 하계로 내려옵니다. 하강적 이미지. 님과 이별했어요 라는 이야기겠네요. 올적에 말이 빠져 있죠. 지상으로 내려올 땐 올적에 곱게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일세. 3년이 지났구나. 님과 헤어진 지 3년이 지났어. 진짜 3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님과 헤어진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나를 곱게 해줄 연지분, 화장품이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할꼬. 나 예쁘게 단장할 필요가 있어? 없지. 단장하지 않을 거예요. 서리법. 왜?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은 님이 없으니까. 서리법. 연지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 이 시름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야? 님과의 이별 때문에 생겨 있는 이 시름이 첩첩이 겹겹이 쌓여 있어. 짓느니 내가 짓는 건 한숨이요 디나니 눈물이라 떨어지는 건 눈물이다. 요렇게 세로로 두 줄. 뭐 하는 건 무엇이요? 뭐 하는 건 무엇입니다. 역시 대꾸법 쓰여 있습니다. 짓느니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라 느낌표 꽝. 요 정도면 영탄적 어조. 탄식의 어조지.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습니다. 또 요렇게 세로로 두 줄 해주면은 역시 문장 구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됐고. 근데 인생은 유한 끝이 있어. 시름은 끝이 없어. 끝이 있다 끝이 없다 서로 대조. 요 줄에는 대꾸와 대조가 쓰여져 있구나.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물 흐르듯 한다. 물 흐르듯 아주 빠르게 흐르는구나.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님과 헤어졌는지 어머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님 생각만 한 지 벌써 3년째. 염량이 더위와 서늘함, 계절의 바뀜, 계절의 흐름, 계절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곧펴오니 다시 돌아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느끼는 일, 내가 느끼는 일을 이제 본사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줄 거다. 당연히 느끼는 일은 뭐예요? 님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사연. 아, 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사연. 다시는 님을 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한탄의 정서가 나타나게 될 거다. 서사는 여기까지네요. 서사 얘기 뭐예요? 옛날에는 님과 잘 지냈었는데 지금 헤어지고 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나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밑에 본사 보러 갈게요.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계절을 나타낸 단어들을 확인할 건데 그냥 요렇게 확인할게요. 책에 따라서 춘사, 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고 봄의 나이에 대해 처지에 대한 원망이라고 해서 춘원이라고도 합니다. 라달락은. 체크해 놓을게요. 동풍, 봄을 나타낸 소재죠. 밑에다가 하나만 더 할까요? 매화, 얘도 봄을 나타낸 소재지. 동풍, 봄바람이 살짝 불어서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가 피어 있구나. 매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싸우는 애인가? 추위나 눈과 싸우는 애들이죠. 추위와 눈과 싸워서라도 꽃을 피우고 있는 애들인 거지. 시련 고난을 겪어내면서 지키고 있는 지조, 절개를 상징한다. 지조, 절개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창밖에 심어놓은 매화에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추운데 촉각적 심상. 추운데도 암향,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어쩜 저렇게 향기가 좋을까? 안향, 그윽한 향기, 후각적 심상. 그리고 따로 체크해 놓으셔야 되죠? 암향, 그윽한 향기, 임금에 대한 충성. 나는 지금 유배와 있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냉담하다라는 건 현재 님과 떨어져서 유배 중입니다. 님과 이별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가득가득 지키고 있지. 황혼의 달이조차 벽에 맡에 비치니 동그라미. 이 시절에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건 임금밖에 없습니다. 달, 해, 별 전부 다 임금이야. 다른 거 없어? 황혼의 달이 쫓아와서 벽에 맡에 비추니 흐느끼는 듯 날 보고 반가워하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어머, 저 달빛을 보면서 님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달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되나? 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님을 회상하는 매개체.
적어 보니까 님이 떠오른다. 달 보니까 님이 떠오른다. 님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매화에다가 네모치고 봄에는 매화 보내줄 겁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하나씩 선물 보내줄 거예요. 봄에는 매화를 보내주죠. 매화를 보내주는 이유는 뭐예요? 화자의 분신. 이거 보면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 내 마음은 매화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님에 대한 지조, 절개, 혹은 붉은 마음, 충성심이라고 해서 단심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님 계신데 보내오죠.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너 누구예요? 이 매화를 보고 어떻다라고 여기실까? 매화 보면서 내 생각하실까? 아, 정철이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군 이라고 생각해 주실까? 라는 것들, 님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끔 서술형 내신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대상에 요 말 적어 놓으세요. 내가 선물을 보내놓으면 시적 대상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요게 서술형 선지, 객관식 선지의 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매화 보내놓고 님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음.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려 있는데 요 색깔로 체크할 거예요. 녹음, 푸를 녹, 그늘, 푸른 그늘, 여름이란 뜻이지. 나무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체크하셔야 되겠는데요. 다에서는, 라에서는 봄이었는데 마에서는 여름이구만. 요렇게 화살표 표시로 해놓고 요렇게 화살표 표시로 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계절의 흐름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이런 식의 구성, 무슨 식 구성이라고? 추보식 구성. 어쨌든 용어 싸움이니까 용어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여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하사라고 해도 되고 여름날의 내 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여름이 되었는데 나위 장막 안이 적막하고 수막 장막 안이 비어 있습니다. 커튼 안이 비어 있습니다. 커튼 쳐져 있는 방에 아무도 없어요. 아, 나 외로워요. 방금 읽은 줄 밑에다가도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겠네. 뭐라고? 공간의 배경을 묘사하여서 시적 화자의 현재 외로움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간을 통해서 외로운 처지를 드러낸다. 방에 아무도 없어. 이 말은 아, 나 외로워. 이런 얘기지. 부용, 연꽃이 새겨 있는 커튼을 걷어놓고 공작이 새겨져 있는 병풍을 둘러대고 보니 아, 요렇게 세로로 두 줄 무엇을 뭐하고 무엇을 뭐하니 역시 문장 구조 비슷하게 생겼죠? 대구. 가뜩이나 씨름이 한데 씨름이 하다 씨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돋던 곳 날은 어쩜 이렇게 길까. 아, 여름은 날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 여름은 님이 내 곁에 없어서 너무너무 지루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가뜩이나 씨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길던가. 다음 페이지 살펴볼게요. 원앙금, 원앙이 새겨져 있는 수놓은 비단. 귀찮아도 좀 써볼게요. 고급 비단. 원앙금을 버혀놓고 베어놓고 오색실 5가지 실을 풀어내어서 하나의 색도 아니야 여러 색 고급. 금으로 된 자로 재단을 해서 우와 쓰는 재료도 고급이야. 님의 옷을 지어내니 님의 옷에다가 네모. 고급 재료로 고급 도구로 님의 옷을 지어냅니다.
수품, 내가 만들어 놨는데 솜씨는 카니와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제도, 격식도 잘 갖춰놨구나. 내가 만들어 놨는데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우와, 이거 입고 공식적인 자리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수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자시고 자화자찬. 산호수 지게 위에다가 택배차도 완전 고급이야, 고급. 100억으로 만들어 놓은 함에다가 담아놓고 택배 상자도 포장 상자도 고급이야, 고급.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 데를 바라보았더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재료와 포장지까지 전부 다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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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이 님의 옷은 선물로 줄 건데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 데를 바라봤는데 세상에 보이나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할시고 험하기도 험하구나. 산과 구름 때문에 화자와 님 사이가 보이지를 않고 있지. 화자와 님 사이의 장애물, 현실적인 문제로 이야기하면 상대 정파, 정철이 입장에서는 간신들 되겠지. 간신들 때문에 임금님하고 연락도 잘 안 돼. 천리말리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아무도 찾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천리말리면은 진짜 천리말리가 아니라 님과 나 사이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겠죠. 심리적 정서적인 거리감. 천리말리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니거든 님에게 도착하거든 내가 보내놓은 상자의 함을 열어두고 그 옷을 보면 내가 보낸 옷을 보면 날인가 반기실까? 날 보고 반가워하실까? 역시 대상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가죠. 빨간색으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연지분, 화장품이 있죠. 오색선, 실이 있고요. 금으로 된 자가 있고요. 실과 자가 왜 여성이에요? 이 시절에 바느질 하는 거는 여성이었으니까 바느질 하니까 여성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중요하죠. 효과에다 별표. 대상에 대한 애틋하고 절실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주제를 구체화할 수가 있죠. 주제는 뭐였었지? 님에 대한 그리움, 변함없는 사랑. 사랑이라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하네요.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여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벼슬하고 있는 신하가 임금님 보고 싶어요 보다는 훨씬 더 독자들에게 잘 먹힐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다음 페이지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한 페이지만 더 하면 되지. 역시 시간 2분만 드릴 거예요. 오른쪽에 해석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읽어주세요. 해석만 시작. 자, 이제 여기 가을입니다. 그래서 또 옆에다가 써봐야지. 뭐라고? 가을에 대한 노래 추사 혹은 가을에 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원망이라고 해서 추원. 시간의 흐름 정말 맞군. 그러면 다음엔 겨울이겠는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면서 갈 때 서리 체크, 기러기 체크, 가을인 걸 알 수가 있었지. 봄인 거는 어떻게 알았지? 동풍, 매화. 여름인 거는 녹음. 가을인 거는 서리, 기러기. 겨울인 눈이겠지.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면서 지나가는데 거짓말하지 마. 기러기는 그냥 평소처럼 소리 내고 있는 건데 기러기가 왠지 뭐 하고 있어? 울고 있는 것 같아. 누구처럼? 나처럼. 내 대신 울어주고 있군. 감정이입.
시험 문제는 여기지. 밑줄 그어놓고 같은 기능 하는 것 찾기. 내 대신 울고 웃고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애들, 걔네들 찾으면 되겠죠.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면서 널째 지나갈 때 위로 위태로운 누각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굳이 오르는데 혼자라는 말 넣어줬죠? 아 외로워요. 수정으로 된 발을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님인가 반가워 눈물이 저절로 난다. 체크. 달 보면서 님이라고 생각하죠. 북극의 별을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해? 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 달 보면서 님을 떠올려. 별 보면서 님이라고 떠올려. 그러면 달과 별 위에다가 뭐라고? 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 하시면 되겠죠. 무엇을 보면서 님을 떠올립니까? 여러 가지 소재들 나와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다. 님인가 반가워하니 눈물이 저절로 난다. 네모치러 갑시다. 청광. 직역하면 맑은 빛. 의역하면은 달빛. 청광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달빛. 맑을 청이라고 해서 맑은 빛. 달빛을 피워내어 쥐어내어서 봉황루 임금이 계신 궁궐에 붙이고저 붙이고 싶구나. 임금이 계신 궁궐 혹은 시적 화자를 여성이라고 하면은 천상이라고 해도 되겠지. 임금이 계신 궁궐에 보내주고 싶다. 발에 엄청 밝게, 밤에 엄청 밝게.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을 다 비추어서 심산궁고 깊은 산 궁색한 가난한 골짜기 첫 번째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혹은 유배와 있는 내가 있는 곳을 점낫같이 대낫같이 맹그쇼서 만들어 주세요. 일단 뭐뭐 같이 쓰여져 있으니까 직유법이고요. 심산궁고 하나의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중의법 쓰여 있다라고 확인. 심산궁고 힘들게 사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백성들 잘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선정을 기대합니다. 다음 2번 내가 있는 유배지를 환하게 비춰주세요. 저 다시 유배 풀어주세요. 관직 다시 하게 해달라고요. 라고 하면서 관직에 복귀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국가적으로 보냐, 개인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 심산궁곡을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다음 사는 겨울이죠. 춘하추동 동사 혹은 겨울의 원망이라고 해서 동원이라고도 표시된 책들이 있으니 확인. 그냥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지. 기억을 더듬으면 봄에는 매화 보냈죠. 내 마음 변화가 없어요. 여름에는 옷을 보내주고 있죠. 정성과 사랑을 보내주고 있지. 가을에는 달빛을 보내주고 있죠. 선정을 기대하거나 저 좀 풀어주세요. 기대한다. 겨울 건곤 온 세상이 폐색하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팔황 온 세상 건곤 온 세상 그냥 둘이 단어 뜻 같다고. 온 세상이 폐색하여 생기가 꽉 막혀서 백설이 한 비칠 때 백설에다가 체크. 왜 체크했어요? 겨울인 거를 알게 해주니까. 건곤이 폐색하여 흰 눈으로 온 세상이 한 가지 비칠 때 사람은 카니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날새 날짐승도 그쳐 있다. 날짐승도 멈춰져 있다. 이 아저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라도 창평에 있지. 그러면 대충 따지면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임금이 계신 곳은 한 요쯤 되겠지. 소상강 남반 여기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유배지 화자의 현재 위치도
치옴이 이렇거든. 추위가 이런데 어우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처 임금이 계신 궁궐은 더욱 일러 무엇하리 말할 것도 없이 여기보다 더 춥겠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서리파. 다시 네모 양춘 볕 양 봄 춘 봄의 햇볕 따뜻한 봄빛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 따뜻한 봄 기운을 님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왜? 춥지 말라고. 따뜻한 봄볕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 님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 모첨이면 초가집이 요렇게 있을 때 여기 요 부분을 모첨이라고 합니다. 요 모첨에 따끈따끈한 햇볕이 쏟아지면 모첨에 비친 해를 옥루 임금이 계신 궁궐에 보내고 싶구나. 왜? 춥지 말라고. 홍상을 님이 차고 붉은 치마를 님이 차고 여미어 입고 세로로 취수를 반만 걷어서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서 일모수주 해질려 대나무에 기대어서 햄가림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그런데 생각 누구에 대한 생각일 거야? 임금님 임에 대한 생각이겠지. 아 생각이 너무 많아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름에는 아까 어땠더라? 해가 길어서 날이 좀 지루하다라고 그랬지. 겨울 되면 해가 짧아, 낮이 짧지.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긴 밤을 고쳐 앉아 똑바로 앉아서 짧은 낮, 긴 밤 슬쩍 대조 지나갔고 청등 푸른색 등을 걸어 놓은 곁에 전공후라고 하는 악기를 놓아두고 일단 정지. 여기에 나와 있는 청등 푸른색 등 파란색이라는 것 자체가 외로움에 좀 이미지가 있지. 그래서 얘도 파란색 등을 보니 왠지 내가 조금 더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해지는구나. 쟤 때문에 내 정서가 조금 더 강조되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 요거는 학교 쌤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른데 말해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니까 그냥 말해주면은 아 들은 적이 있어, 말 안 해주고 넘어가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울고 있었던 기러기가 감정이입인 거는 확실해. 그거는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250페이지 맨 윗줄에 있는 기러기 감정이입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등을 걸어 놓은 곁에 전공후를 놓아두고 꿈에서나 님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앙금 베개야 베개. 베개가 차갑기도 하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혼자 있어요, 외로워요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 커튼 안이 적막해. 베개가 너무 차가워. 베개 벤 사람 체온이 담겨져 있지 않단 얘기지. 아, 추워요 얘기가 아니라 외로워요 얘기지. 앙금이 차갑기도 차갑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아, 차가워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촉각적 심사.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기다려봤는데 이거 아무래도 나를 다시 불러줄 것 같지가 않아. 아,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임금님 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끝난 건가?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는 건가? 여기에서 유배지에서 바짝바짝 말라가다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일. 화자의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옆에다가 써놓아야 돼요. 뭐라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12, 30. 화자의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안 간다. 혼자 지내니까 어떻게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다. 이러한 정서도 있을 것이다.
잠깐이라도 생각 말아서 이 시름, 근심 걱정, 뭐 때문에 생긴 근심 걱정? 님과의 이별 때문에 생겨 있는 이 근심 걱정을 잊자라고 했는데 그런 근심 걱정이 잊혀지나? 안 잊혀지지.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 뼛속까지 사무쳐 있으니 그리움을 내 몸에서 떼어낼 수가 없어. 편작이 열이 온다고 해도 이 병을 어찌할 수가 있겠는가. 편작이라고 하면 옆에 단어 뜻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명의고 지금으로 굳이 따지면 외과 수술을 엄청 잘했어. 손만 대면 병 다 고쳐. 편작,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10명이 온다고 해도 이 병을 어찌하리? 고칠 수 없어. 그러면 당연히 고칠 수 없어. 알면서 물어봤죠? 서리법. 편작, 유명한 의사죠. 훌륭한 의사지. 훌륭한 의사의 대표 편작. 대표로 이 의사 이름을 대었습니다. 대유법. 역시 여기에 체크해놓고 같은 표현법 찾으세요 하면 대유법 찾으면 되고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의 빵. 펜은 칼보다 강하다의 펜, 칼. 우리 할아버지는 교편을 잡으셨었지. 교편. 선생님이셨었지. 라고 할 때 그런 애들 찾으시면 된다.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뭐예요? 아, 오빠 보고 싶어요. 상사병이지. 상사병. 어와 이 병이야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 내 병은 님의 탓이로다. 일단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쓰여져 있고 나쁜 놈의 자식 내가 너 때문에 이 병에 걸렸어 라고 이야기하며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있다라는 것 별표. 원망의 정서가 있습니다. 임금님 나쁜 자식 이러한 느낌이 있다고 원망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이 편인 속미인곡에는 원망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잘못이거든. 차라리 쓰여디어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오리라. 범나비에다 동그라미 화자의 분식. 살아서 만날 거라는 걸 이제 거의 포기했지.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아 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나 죽어서 나비 될 거야. 내 몸에다가 꽃향기를 묻힐 거지. 그 다음에 님의 옷에 올라가서 앉을 거야. 그러면 님이야 그 나비가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으려 합니다. 나인 줄 몰라도 저는 변함없이 충성을 바칠 거예요. 일편단심, 변함없는 충성 정도 확인하실 수 있다. 다음 페이지. 혜인아 할만해? 네, 그 거짓말 잘 들었어요. 가사의 특징, 글의 종류 가사라고 했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요거지. 3위인곡 요렇게 나와 있고 다른 작품 그 다음 다른 거 다 해놓고 4번 문제 가와 같은 글의 갈래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겠지. 지문의 첫 번째 문제가 아니면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은 하셔야죠. 첫 번째 가사 3, 4조, 4, 4조 연속체의 사음보. 어머 이것만 따지면 운율은 뭐하고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시조하고 운율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 대체로 서사본사 결사고요. 마지막 사음보가 3, 5, 4, 3. 맨 마지막 줄이 3, 5, 4, 3. 그러면 정격가사. 3, 5, 4, 3에서 좀 벗어나 있으면 변격가사라고 합니다. 내용은요. 주선 초기에는 자연 속의 생활 연군지정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끊어 조선 초기에는 주로 누구? 4대부 계층에 의해서 쓰여졌으니까 걔네들 하는 얘기들 맨날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좋아요. 임금님 보고 싶어요. 공부나 열심히 할까? 이런 얘기. 하지만 후기로 가면서 작자층이 확대되고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후기로 가면서 여성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규방가사, 여성이 써놓은 가사, 나중에 규원가, 얘네들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하기. 밑에 계절별 주요 소재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네모해 놓고 요 정도는 오늘 외우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봄에는 매화 보내주죠. 님에 대한 사랑을 보내주고요. 여름에는 옷을 보내줍니다. 정성을 가득 담아서. 가을에는 청광, 맑은 빛을 보내줍니다. 선정에 대한 소원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옆에 하나 더 쓸 수 있지. 님의 선정에 대한 소원. and 나 관직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관직에 복귀할 소망도 담겨져 있다. 라고. 겨울에는 양춘, 따뜻한 봄을 보내줄 거요. 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사랑 정성이라고 확인하셔도 될 거다. 내려오시면 이게 정철이 임금님 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다 빼놓고 생각하면은 내적 해석 저기 왼쪽만 보시면 되지. 버림받은 여인이 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외적 해석, 화자의 현재 처지를 고려한다면 버림받은 신하가 임금님 보고 싶어 합니다. 주제는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지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괜찮나요? 주제는 두 개로 확인해 놓고 이게 여성 화자를 설정해 놓은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같이 확인. 다음 페이지. 삼위인곡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세 군데로 나눠 놓읍시다. 서사, 본사, 결사인데요. 방금 다 확인했고요. 내려오시고 2번 빨간색 펜 들고 밑줄 칠 준비하셔야죠. 작가는 남성이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성적 어조로 이별이나 사랑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밑줄 여성 화자로 설정한 이유는 이별로 인한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절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빠 너무 보고 싶어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성에게 빗대어 노래함으로써 밑줄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 정서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가 있다. 다음 벼슬을 잃고 고향에 내려와 창작한 겁니다. 창작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님에게 보내려 옷을 님 계신데 바라봤더니 세모 표시할까요?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산과 구름에 막혀서 험합니다. 산과 구름은 시적 화자와 님 사이의 장애물, 간신놈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을 다 비춰서 심산궁고 힘든 백성들을 사는 곳을 점낫같이 대낮처럼 만들어주세요. 밑줄 선정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치 해주세요. 임금님이니까 백성들 잘 살게 해주셔야지. 옆 페이지로 나와서 253쪽 또 확인하러 갈게요. 삼위인곡이 가사로서 지니는 성격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어디에 포인트가 오는 문제냐? 가사. 글의 종류 가사예요. 가사. 가사는 밑줄 사음보 연속체의 율문, 운율이 있는 문장. 다시 밑줄 길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길이에는 제한이 없어요 라는 말을 저는 사음보 연속체라는 말을 써드렸어요. 할 말 끝날 때까지 사음보 맞춰서 계속하면 된다. 형식에 따라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비슷한 정격 가사 밑에다가 숫자 4개 쓰면 되죠. 3, 5, 4, 3으로 끝나면 정격 가사. 그렇지 않으면 변격 가사. 밑으로 내려오죠. 3위인곡 밑줄 사음보 연속체다. 마지막이 3543 첫 글자에 세 글자로 옵니다. 정격 가사다. 사실은 3543이라고 해놨지만 전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3
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적당히 한두 글자씩 들어가거나 빠져도 정격 가사예요 라고 얘기해 준다고. 이렇게 꼭 3543. 3543 엄격하게 하면은 얘는 정격 가사에 못 들어가요. 하지만 정격 가사에 해당할 겁니다 라고 확인. 근데 3543에서 너무 어긋나는데 이건 변격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또 받아들이셔도 되고, 저는 정격 가사라고 본다. 정철의 가사를 비평했습니다. 한국문학사에서 3위인곡의 가치를 살펴볼게요. 김만중 혹시 알고 있어요? 구운몽 있잖아요. 구운몽. 네. 서포는 자기의 호고요. 만필은 수필집이야. 수필집. 문학평론집 같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버리고, 무슨 말을 버리고, 조선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 한문을 흉내내어서 쓴 것이니 아주 비슷하다 할지라도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말을 흉내낸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낸다. 조선 사람이 한문으로 글을 쓰는 것, 별 가치 없다.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깃는 아낙네들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것이 천하고 속되다 할지라도 그 참과 거짓을 따지면 공부하는 선비들의 이른바 시부, 한문으로 쓰여진 어디가 있냐, 한문으로 쓰여진 시부, 한문 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깃는 아낙네들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것이 천하고 속될지라도 진실된 거고, 이른바 시부라고 하는 건 이건 거짓 문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노래,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은 엄청 높이 평가해줬죠.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은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 담겨져 있어. 천박함이 없어. 진짜 이거 최고야. 우리 말로 표현했어. 속되지도 않아. 최고야. 이렇게. 삼위인곡의 가치는요, 체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가사다.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우리말로 유려하게, 부드럽고 우아하게 표현해 주었다. 문학 수준의 단계를 넘겼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3번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뒤로 오시고 오케이 패스. 뒤에 빈칸이 있는데 걔네들은 넘어갈 거고요. 일단 정지.